오늘은 선크림 특집입니다. 요즘 자외선 차단제 안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10,000원짜리 선크림도 자외선은 가려줍니다. 저는 왜 이 하이엔드 선크림을 구입했을까요? 올리브영 가서 10,000원짜리 선크림을 사도 똑같이 자외선 차단이 되는데 왜 이 비싼 선크림을 굳이 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프닝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10,000원짜리 자외선 차단제도 자외선은 잘 차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제가 하이엔드 브랜드 선크림을 쓰는 이유는 자외선 차단이 목적이 아닙니다. 네? 뭐라고요? 자외선 차단은 기본입니다. 선크림이라면 당연히 자외선 차단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논외인 거예요. 논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기꺼이 지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자외선을 차단하려고 그만큼 돈을 들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하이엔드 선크림 라인까지 가면 UV 케어도 스킨케어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하이엔드 브랜드 선크림을 일종의 최고급 데이크림? 이렇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일본 쇼핑 컨텐츠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그 일중용 유액 기억나시죠? 그 데이타임 모이스처라이즈 위드 SPF 미국에도 많고요. 일본에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외선이 차단되는데 보습제를 조금 넣은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스킨케어 제품인 거예요. 애초에 스킨케어 제품으로 나온 것이 자외선 차단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하이엔드 브랜드 선크림을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선크림을 써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답은 이거죠. 그만큼 스킨케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킨케어라고 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에센스, 세럼, 앰플, 영양크림 이런 거 생각하시죠? 선크림도 영양크림이 될 수 있고요. 선크림도 기능성 세럼이 될 수 있고요. 못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사용감입니다. 제가 왜 하이엔드 브랜드 선크림을 이 비싼 돈 주고 사느냐? 정신이 나가서일까요? 아닙니다. 고급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효과를 주면서 피부 위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자외선을 막아낸 후에 피부에 어떤 빛을 남기고 바른 피부를 하루 종일 어떻게 보호하고 그 뒤에 이어질 메이크업을 얼마나 잘 보조하고 그리고 저녁에 클렌징을 했을 때 피부에 스킨케어 효과를 어떤 식으로 주었느냐, 거기까지 보면 상당히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간단한 자외선 차단제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선크림은 그냥 자외선 차단만 하려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냥 저렴한 자외선 차단제를 쓰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하이엔드 선크림은 아침 스킨케어의 완성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코르테입니다.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선크림을 열심히 바른 뒤에 이제 흰 셔츠, 화이트 셔츠 깃에 누렇게 찍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끼는 실크 스카프에 그 선크림이 묻어났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데코르테에서 나온 이 신작은 그 불쾌한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듯한, 어떤 것도 바르지 않은 것처럼 가볍지만 이 피부의 모공과 요철을 매끄럽게 또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유일무이한 투명한 선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특장점은 그거예요. 옷이랑 주얼리에 묻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묻어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우리 시중에 수분크림 같은 선크림, 선스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얘같이 투명 젤은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 이 데코르테 선크림이 유일무이합니다. 뚜껑을 열고 실제로 짜서 발라보면 어라? 싶어요.
이게 선크림이라고? 네, 그런 느낌이요.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까요? 바닐라코의 프라이머, 바닐라코의 투명 프라이머 기억하시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투명 젤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백탁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완벽하게 투명한 선크림입니다. 게다가 코세에서 새롭게 연구한 이 포뮬러로 밀착이 된 이후에는 어떤 옷이나 주얼리나 이런 데 묻어나지 않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제가 알기로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코르테 자외선 차단제 라인 아시죠? 보통 이 톤업 CC가 가장 유명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번에 데코르테 자외선 차단제 라인이 싹 리뉴얼이 됐습니다. 이제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종류만 한 4개 정도 나왔어요. 뭐 익스트림 컴포트, 익스트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UV 콤포트 에어리 트랜스페런트입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수입 예정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요거 말고 그 뒤에 그 같이 시리즈로 나온 뭐 익스트림 프로텍트라던가 익스트림 콤포트라던가 여러 가지 좀 그 다른 라인이 수입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지금 입소문이 아주 좋게 나서 저는 궁금해서 바로 사봤는데 역시나입니다. 정말 저도 선크림 끈이 꽤 긴 타입인데 이런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엔 투명 젤이라 그래서 예전에 그 비오레, 그 수분 젤 같은 비오레 선크림을 생각했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물처럼 발리진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닐라코 프라이머 같이 약간 쫀쫀하게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요. 그러니까 제형이 막 물같이 흐르진 않습니다. 피부결, 모공, 요철, 정돈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게다가 땀과 피지, 마찰에도 굉장히 강한 슈퍼 워터프루프 처방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그런 분들한테 완벽하게 맞을 것 같아요. 갑갑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묻어나고 찍히고 막 땀 나면 흐르고 이런 게 너무 싫은 분들은 이게 정말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뭐 액세서리 많이 하시는 분들, 주얼리 많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목에도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진 않습니다. 판매 계획 없다고 알고 있고요. 대신 우리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톤업 CC, 가장 유명하죠. 이것도 뭐 베스트셀러예요. 톤업 CC는 파데프리의 아주 정석과도 같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컬러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 3가지 컬러가 나옵니다. 10 라벤더 로즈, 그 다음에 01 라이트 베이지, 2번 베이지,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에 코렉팅 베이스로 쓰실 분들은 라벤더 로즈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좀 피부색이 탁하고 노랗고 좀 생기가 없는 분들은 라벤더 로즈를 이용하신 다음에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01호입니다. 01호 라이트 베이지가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조금 진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왜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하실 건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계시죠? 얼굴에 올리면 어둡지 않습니다. 발라보세요. 마음 놓고 발라보세요. 믿고 한번 발라보세요. 정말 피부가 깨끗해 보여요. 그 차분한 베이지빛이 피부를 보정해주는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거는 써보신 분들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톤업 CC, 그 다음에 만약에 일본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 에어리 트랜스페런트 꼭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제 강력 추천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SK2입니다. SK2 제노틱스 에어리 UV 크림. 이번에 새로 나온 신작이죠. 오랜만에 아주 리뉴얼이 돼서 나왔는데요. 타입은 총 3가지로 나왔습니다. 에어리 UV 크림이라고 해서 흰색 투명한 젤 타입이 있고요. CC 프라이머라고 해서 또 3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린, 퍼플, 베이지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종류가 나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어리 크림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써서 CC 프라이머로 재구입을, 베이지 색깔로 재구입을 한 제품이고요. 스킨케어 효과가 가장 실감되었던
선크림입니다. 아침에 바쁘잖아요. 막 메이크업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프라이머 발라야 되고 파운데이션 언제 그거 다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일중용 유액을 좋아하는데요. 요게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중용 유액이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요. 사실상 스킨케어 효과가 아주 또렷하기 때문에 보습, 광채, 탄력, 자외선 차단,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한 번에 해주는 굉장히 편리한 제품인 거죠. 그야말로 파데프리를 위해서도 활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올인원인 거죠. 얘도 제가 한참 소개드렸던 그 시세이도 엘릭시르처럼 올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뭐 미스트 뿌리고 세수하고 미스트 뿌리고 얘만 바르고 나가도 되는 거죠. 참 신기한 게요. 이 제품은 선크림 주제에 지속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크림인데 이 CC 프라이머라고 나온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메이크업 베이스 역할을 꽤 하는 편입니다. 응당 메이크업 베이스라 함은 파운데이션을 잘 먹게 해주고 지속력을 높여주고 피부 톤 보정을 해주고 이런 3대 효과가 필요한 게 메이크업 베이스인데요. 그걸 다 수행합니다. 얘가요. 제 개인적인 사용감은 사실 메이크업 베이스로 쓰려면 그 투명한 에어리 UV 크림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CC 프라이머, 그러니까 톤업 자체를 쓰고 나서 이후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조금 무게감이 좀 아무래도 더해지는 느낌이 저는 그게 여름에는 거의 즐겨 그거를 선호하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그냥 무조건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으로 가릴 거야 하면은 에어리 UV 크림으로 구입하시고요. 파데프리가 나는 주 목적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 CC 프라이머 이걸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꽤 커버도 되고요. 지속도 되고요. 지워질 때 뭔가 지저분하게 지워진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꽤나 훌륭한 CC 프라이머 톤업 뭐 베이스인 거죠. 네, 이 자체로요. 그 다음에 SK2 이 제노틱스 UV 시리즈의 진가는 밤에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아침에 바른 자외선 차단제의 진가를 밤에 느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밤에 얘를 쓴 날은 클렌징을 하고 나서 손끝에 닿는 피부의 어떤 느낌이 다릅니다. 안색이 좀 달라요. 뭐라고 할까요? 이 치밀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 손끝으로 만져지는 어떤 그 탄력도와 그 다음에 수분 유지력, 그 보습 상태, 그러니까 유수분 상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SK2만의 강력한 스킨케어 효과. 바로 그 맑고 투영한 피부가 얘로도 느껴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피테라 성분이 들어있겠죠? 피테라 성분 덕분인지 피테라 성분 고유의 그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장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CC 프라이머를 살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평을 해도 꽤 점수를 주고 싶은 타입입니다. 뭐 발림성, 뭐 색깔, 그다음에 뭐 딱 발랐을 때 피부 어떤 퍼포먼스, 어떤 효과, 그다음에 뭐 모공 커버력, 그다음에 색상 유지력, 지속력, 그다음에 피부 상태, 지워질 때 피부 상태까지 뭐 하나 빠짐없는 제품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다 사용하면은 아마도 반드시 재구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번 올해 선크림 중에 가장 잘 쓰고 있는 선크림 베스트 3 안에 들어갑니다. SK2 제노틱스 CC 프라이머였습니다. 그 다음 주자는 끌레드 뽀보떼입니다. 아마 끌레드 뽀보떼가 익숙하신 분들은 어라? 잘못 가지고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사실 끌레드 뽀보떼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튜브에 들어있는 선크림은 이것과 다른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그 좋아하는 일중용 유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SPF 지수가 있는 데이 에멀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얘도 일중용 유액입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막 그렇게 높진 않아요. SPF 25에 PA가 3개 붙어 있는데 데일리 자외선 차단제로 나쁘지 않은 정도의 지수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끌레드 뽀보떼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그냥 저의 어떤 개인적인 기호이자 취향인 것 같아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끌레드 뽀보떼의 선크림이라고 판매가 되는 코어 제품은 그 사용감이랑 향 같은 게 너무 제 취향이 아닌 거죠. 네, 좀 많이요. 네. 당연히 본품도 써봤고요. 물론 쓰다가 어머니 드렸지만 그 후에 들어오는 샘플도 다시 써봤고요. 그 후로 당연히 또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저에게 끌레드 뽀보떼에서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하나 픽해봐라? 그렇다면 저는 단연코 데이 프로텍터 에멀전 이거를 뽑고 싶어요. 얘가요, 요새 유행하는 그 단어 있죠. 화잘먹. 네, 화잘먹. 그 키워드 여기저기서 쓰죠. 여기저기서 갖다 쓰죠. 뭐만 하면 화잘먹, 뭐 화잘먹 선크림, 뭐 화잘먹 베이스, 화잘먹 수분크림, 화잘먹 뭐 사실 좀 피로할 정도로 너무 좀 남용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화잘먹. 그렇지만 여기 원조 화잘먹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파운데이션의 발림을 좋게 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탑이라고 꼽히는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참 특이한 게요. 타 브랜드의 대체품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세이님 1중용 유액 많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다른 에릭시르에도 있고 데코르테에도 있고 코세에도 있고 네, 있죠. 뭐 아스타리프트에도 있고 다 있는데 요런 느낌의 1중용 유액은 얘가 유일해요. 재밌는 게요. 끌레드 뽀보떼 스페셜 표현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끌레드 뽀보떼에서 권장하는 베이직 케어, 3스텝 케어는 화장수, 로션, 이후에 요 에멀전, 뭐 물론 그 전에 그 르세럼, 그 부스터 에센스를 쓰라고 권유하지만 솔직히 생각하면은 저는 이 로션과 에멀전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견해지만요. 뭐 르세럼을 쓰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렇지만 충분한데 한마디로 이 투 스텝으로 그냥 스킨케어가 끝나는 거예요. 화장수로 보습을 하고 에멀전으로 보호를 하고 끝. 그렇다면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는 거죠. 그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시세이도 최고급 브랜드에서 베이직 케어는 2개로 끝내세요. 아침엔 토너, 뭐 화장수 바르시고 에멀전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화장수와 그 에멀전은 얼마나 공들여서 잘 만들어진 제품일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에멀전이요. 뭐 화장수, 로션 화장수 좋은 건 정말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끌레드 뽀보떼에서 그 수많은 제품들 있죠.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던 정말 수많은 제품들 중에 너 딱 5개만 골라봐. 누가 저한테 그런다면 뭐 컨실러 당연히 들어가고요. 다른 것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일단 그 두 자리에 화장수랑, 그러니까 로션, 요 에멀전 반드시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가요. 그 정도로 대체할 게 없어요, 얘는. 얘의 사용 권장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 끌레드 뽀보떼의 코튼 패드 화장솜이 있습니다. 널찍하고 아주 최고급 그 실크 같은 그런 화장솜이 있는데 그 화장수도 그 화장솜에 2펌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르고, 끌레드 뽀보떼에서는 이 데이 에멀전도 화장솜 사용을 권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데코르테 같죠? 화장솜으로 바르면 좋은 게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화장솜 사용을 너무 꺼리지 마세요. 사실 뭐 제가 다른 SNS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피부가 엄청나게 얇고 막 묘기증에 아토피에 막 예민 반응에 이런 피부 아니면 화장솜 써도 돼요. 요즘 너무 이상한 정보들이 자꾸 이렇게 공포심을 자극하듯이 이상하게 퍼지는데 화장솜 쓰고 뭐 닥터하고 뭐 패드 쓰면 피부가 장벽이 망가지네? 제발 그런 말 좀 듣지 마세요. 뭐 그렇다면은 뭐 닦아내는 토너가 시장에 왜 나오겠으며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뭐 그런 토너를 왜 낼까요? 화장솜을 왜 낼까요? 생각해보면 쉬운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장벽 어쩌고 하면서 장벽 크림을 팔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속지 마세요.
어찌됐건 화장솜으로 바르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는 데이 에멀전입니다. 얘를 바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래드 뽀보떼 자외선 차단제 특유의 그 리치하고 그 글로우하고 그 향기로운 파우더리한 그 모든 것과는 반대예요. 얘는 꽤나 산뜻하게 딱 떨어집니다. 잔여감이 없어요. 근데 피부가 굉장히 그 데코르테 UX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쫀득해지고 보습력이 느껴지고, 중요한 거는요, 그 특유의 피니쉬가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아주 고급 프라이머를 발라놓은 느낌이 들어요. 화장솜으로 이 글래드 뽀보떼 에멀전을 바르고 나면요, 그려서 싹 흡수시키고 가만히 거울을 보면은 얼굴이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효과일까? 뭐 다른 것과 막 비교해보면서 막 분석해보면서 많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얘는 그 어떤 뭐 일중용유액 그 어떤 자외선 차단제보다도 피부의 결을 정돈하는데 탁월합니다. 네, 피부결을 싹 정돈해줘요. 말인즉슨 그 후에 이어지는 메이크업을 착 붙게, 그야말로 화장이 잘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진정한 화잘먹이죠. 화잘먹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에는 붙여줘야 됩니다. 뭐 화잘먹 수분크림, 화잘먹 뭐 패드 뭐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냥 하나의 마케팅 용어입니다. 화잘먹 이거 쓰세요. 이거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대체품도 없습니다. 제가 뭐 데코르테도 좋아하고 뭐 폴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프로텍티브 포티파잉 에멀전, 즉 데이용 에멀전은 글래드뽀가 최고예요. 25에 PA 3개면은 사실 데일리로 나쁘지 않은 지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게다가 어떤 사용 권장량이 이제 2펌프기 때문에 충분히 그 화장솜으로 발라주고 나면은 반나절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어떤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거를 아침에 바르고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후에는 이제 쿠션이나 선 쿠션이나 뭘로 덧발라 주셔야 되겠죠.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는 어떤 걸로 덧발라 주셔야 되겠지만 오전에 혹은 반나절, 오후 외출에 뭐 이럴 때는 너무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25에 플러스가 3개니까요. 네, 게다가 화장도 잘 먹고요. 심지어 용량도 많습니다. 125ml예요. 125ml짜리 선크림을 파나요? 그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네요. 네, 이거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선크림의 특유의 그 갑갑함과 뭔가 그 찐덕임과 그런 뭔가 그 기름지고 뭐 당기고 하는 그런 모든 선크림이라는 어떤 그 모든 느낌이 싫은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선크림이 너무 갑갑해서 저는 안 발라요. 반드시 써보세요. 완벽하게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이엔드 럭셔리 스킨케어의 제왕가도 같은 브랜드죠. 하울 영상에서 지나가면서 제가 가볍게 소개는 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스위스의 라프레리입니다. 그냥 끝판왕이죠. 네, 하이엔드 코스메틱의 끝판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가격적으로도 그렇고요, 위상, 뭐 테크놀로지, 전 세계적인 어떤 인지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탑 오브 더 탑. 럭셔리 스킨케어는 이런 것이다 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라프레리입니다. 스위스에서 만들어졌고요. 여러 좋은 아이템들이 많죠. 저도 라프레리를 사용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캐비어 라인부터 뭐 플래티넘 라인, 골드 라인 다 한 번씩은 거쳐갔던 것 같아요. 화이트 캐비어 라인도 괜찮았었고요. 근데 지금까지 꾸준히 구입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선크림은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재구매를 한다라고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라프레리 선크림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선크림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어두기엔 자존심이 상합니다. 네, 선크림이라기보다는 최고 사양의 안티에이징 크림에 자외선 차단 기능을 넣은 것 뿐이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영양크림인 거예요. 재생크림인 거예요.
그것도 최고 기능성 영양 재생 크림인 거예요. 그런데 자외선 차단은 덤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런 느낌. 완전 이득이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이득이 아니면 안 되는 가격입니다. 네, 라프레리 UV 프로텍션 베일이라는 말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의 베일을 두른 듯한 그런 피니쉬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글래드포 선크림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사용감, 발림, 향, 그다음에 피부 어떤 느낌, 이 모든 것이 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네. 제 취향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왜 재구입을 계속해서 하는 걸까요? 심심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얘는 아까 SK2 그 제노틱스 CC 프라이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의 진가는 밤에 드러납니다. 네. 아침에 바르고 나서 밤에 클렌징 할 때 알 수 있어요. 이래서 좋은 거구나. 이래서 비싼 거구나. 그걸 알게 해줍니다. 얘를 아침에 바르고 하루 종일 화장을 하고 밤늦게 늦게 들어와서 화장을 지우고 나면요, 피부 상태가 더 좋아져 있습니다. 에? 말이 되냐고요? 네, 말이 됩니다. 얘가 그렇게 해줍니다. 보호와 차단을 뛰어넘어서 재생, 리제너레이팅까지 해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네. 저는 라프레리 같은 경우는 좀 잘 맞는 타입이 있고 아닌 타입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시슬리 쪽이 잘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라프레리 쪽이 잘 맞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 둘 브랜드의 느낌은 좀 달라요. 네. 예를 들어 라프레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겔랑도 좋아하시고 스위스 퍼펙션도 좋아하시고 이런 느낌이라면, 요 시슬리 좋아하시는 분들 수블리마지, 샤넬 수블리마지 좋아하시고 디올 프레스티지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하이엔드 스킨케어도 그 취향에 따라 이 파가 나뉘는데, 시슬리가 여기 있다면 그 대척점에 라프레리가 있습니다.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이엔드 럭셔리 스킨케어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죠. 전 세계 어딜 가도 저렴한 나라가 없어요. 어딜 가도 비싸고요, 어딜 가도 최고급이고요. 시슬리, 라프레리. 네. 리뷰를 하러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글래드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지고 오지 않은 글래드포 때 선크림은 정말로 그런 거죠. 그런 싫은 어떤 불호의 취향까지 거스르면서 쓰고 싶은 어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한테. 그럴 만한 당위성은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 제품은 사실 지금도 좀 좋아하진 않아요. 네, 조금 불호에 가깝습니다. 향도 그렇고요, 어떤 발림도 그렇고요, 사용감, 피니쉬, 그 모든 게 좀 저랑 잘 안 맞아요. 네. 그런데 왜 굳이 이 비싼 걸 몇 년에 한 번씩 사느냐? 그걸 감수하고라도 쓸 당위성이 있다는 거죠, 저에게. 피부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선크림을 발랐는데 피부가 좋아집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그런 영역이 있어요. 감히 말씀드리면 2, 3만 원짜리 선크림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경지가 있는 거예요. 이 럭셔리 하이엔드 선크림 레벨로 오면은 그런 기능을 해내지 않으면 이걸 왜 삽니까? 돈이 남아 돌아요? 심심해요? 그럼 살 이유가 없잖아요. 얘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라프레리입니다. 네. 사실 스킨케어 효과의 최고봉은 라프레리였어요, 지금까지는요. 이번에 리뉴얼돼서 나온 SK2 CC 프라이머, 제노틱스 CC 프라이머가 꽤 잘 나온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SK2의 어떤 스킨케어 효과가 꽤나 느껴졌던, 저는 그래서 굉장히 대만족했는데, 가격은 이거의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에요, SK2가. 그러니까 제가 한번 2통, 3통 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SK2는 브랜드 특성상 피테라 성분이 굉장히 잘 맞는 분이 있고요, 아닌 분들한테는 재앙과도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제 주변의 경험상 나는 발라봤는데 그냥 아무 변화 없던 데는 거의 잘 없어요. 중간이 잘 없어요. 잘 맞으면 너무 좋다 그러고요,
안 맞으면 막 뾰루지 올라오고 좁쌀 올라오고 막 뒤집어지고 피부염 생기고 막 이럴 정도로 재앙과도 같은, 그러니까 다시는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불호가 생기거나 아니면 너무 좋다, 막 신의 물방울이다, 막 그 정도로 찬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뉘는 게 SK2죠. 그것에 비하면은 이거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온건한 편입니다. 물론 라프레리도 사실 막 그렇게 순한 제품은 아니에요. 이거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스테이터스를 볼 수 있잖아요. 뭐 효능, 효과, 뭐 사용감, 제형, 편리성, 뭐 가격, 뭐 퍼짐성, 흡수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화장품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거기서 사실 라프레리가 순하진 않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절대 라프레리는 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슬리 쪽이 좀 더 순해요. 순하기로 치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블리마지보다 디올 프레스티지가 좀 더 순하고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럭셔리 스킨케어 중에서도 그 방향성이 추구미가 다른 거죠. 어떤 거는 효능감을 앞세우면서 조금 피부에 약간의 자극감을 주면서도 효능, 강력한 뭐 어떤 성분 좀 강조를 하는 그런 라프레리 같은 브랜드가 있고요. 좀 순하게 식물성, 뭐 아로마 테라피,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주는 그런 그 시슬리 계열 그런 쪽으로 좀 나뉩니다. 이쪽이 좀 순하죠. 그렇지만 이 라프레리나 이 테크놀로지 기반의 브랜드 특유의 이 바짝 오는 그 효능감은 사실 못 따라가죠. 네. 해서 이거를 추천드릴 수 있는 피부 타입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SK2가 안 맞으셨던 분들. 그렇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시는 분도 나쁘진 않은 선택인데 만약에 화장을 진하게 하실 거라면 저는 뭐 SK2 쪽이 좀 더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선크림만 바르고 끝내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그분들이 더 좋아하는 피니쉬가 있습니다. 그 반들반들하고 물광 도는 어떤 피니쉬요. 얘가 그런 걸 또 연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참 제 취향이 아닌 거예요. 네. 제 취향이 꽤나 확고하거든요. 뭐 차림새만 봐도 아실 수 있겠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용감과 뭐 어떤 그야말로 향부터 모든 것이 저의 취향과는 거리가 있지만 효과로 압도한다. 결과로 증명한다. 라프레리였습니다. 네. 라프레리까지 나왔으면 꼭 따라와야 되는 게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네. 어디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선크림 리뷰하려고 새 제품 꺼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오늘 아침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쉽지만 네, 스위스 퍼펙션 건데요. 걔는 그냥 나중에 다음 기회에 다른 뭐 스위스 퍼펙션끼리 뭐 리뷰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넘기고요. 네, 라프레리가 나왔으면 이 브랜드가 빠질 수 없죠. 스위스의 발몽입니다. 발몽의 선크림 리스토링 퍼펙션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제품입니다. 저에게도 그 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도요. 굉장히 흥미로운 제품인데요. 일단 SPF 50에 PA가 4개 지수가 있고요. 발몽에서 말하는 어떤 그 기술은 이 제품의 본질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쏟아지는 자외선의 에너지를 피부 내부의 재생 에너지로 치환시키는 좀 역발상적인 그런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아주 흥미로운 제품입니다. 아까 라프레리가 영양 재생 크림이었다면은 발몽 같은 경우는 고기능성 세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발몽 고유의 기술로 피부에 흡수시키는 자외선을 어떤 재생 에너지로 바꾼다. 아주 재밌는 발상이죠. 일종의 역발상이죠. 발몽의 리스토링 퍼펙션은요. 이 진가는 얘를 쓰다가 안 써보면 느껴집니다. 네, 약간 역체감이 좀 되는 그런 타입이에요. 얘를 쓸 때는 사실 그런 막 라프레리처럼 막 피부가 너무 좋아졌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죠. 얘를 쓰다가 안 쓰면 다른 일반 자외선 차단제를 예를 들어 발랐다고 치면은 그날 오후 한 2, 3시쯤에 내 피부가 그렇게 못나 보일 수가 없어. 네? 선크림만 바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고기능성이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이게 자외선에 노출된 콜라겐이 당화 현상을 일으켜서 변형되는 어떤 그런 걸 막아주는 그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얘를 안 바르면 피부가 좀 이렇게 푹 꺼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지쳐 있어, 확실히. 얘가 좀 이렇게 시들시들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쓰면 그런 느낌이 안 나는데 얘를 쓰다가 다른 날 그냥 뭐 2만 원짜리 뭐 하나를 발랐다 그러면은 내 피부가 좀 내 얼굴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역체감의 갑인 거죠. 네, 이게 끊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발몽은 후진이 없다고들 해요. 이게 함부로 발들여놓을 브랜드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발몽 뭐 여러 가지 다 써봤고 그 중에 이제 제 픽으로 남은 몇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차차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하고요. 발몽 리스토링 퍼펙션은 발몽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한테 엔트리 아이템으로 아주 괜찮은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발몽 고유의 어떤 기술력과 그 고유의 어떤 사용감, 뭐 향, 텍스처, 뭐 메이크업과 시너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파운데이션을 잘 먹게 해주는 프라이머 효과 뭐 당연히 있고요. 게다가 피부가 지치지 않게 해주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냥 고기능성 안티에이징 세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외선 차단제가 아니에요. 이 라인업쯤 되면은 굉장히 고기능성 하이엔드 안티에이징 핵심 제품인 거죠. 발몽을 처음 써보고 싶다. 그런데 막 전체를 다 바꿀 엄두는 안 난다. 뭐 딴 거 너무 비싸다. 리스토링 퍼펙션으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스쿠입니다. 네, 제가 편애하는 스쿠 맞습니다. 스쿠에서도 하이엔드 자외선 차단제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단 이제 선스크린, 뭐 UV 커트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름이 스쿠 프로텍팅 데이크림. 데이크림입니다. 역시 데이크림 위드 SPF.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많이 파는 형태죠. 이런 게 데이크림인데 보습크림인데 자외선 차단도 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특징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압도적인 윤기감의 일황. 탑티어예요. 네. 어떤 그 발랐을 때 그냥 반들반들, 저 그거 안 좋아합니다.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그런 느낌을 제가 참 선호하지 않아요. 광채, 막 물광 다릅니다. 얘가 같다면 전 얘도 안 썼을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는 스쿠라고 해도요. 근데 스쿠의 데이크림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그 윤기감의 텍스처, 질감이 좀 달라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빛이 나, 광택감이 나.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다른 애들은 뭐 뭔가 막 뭐 번들번들 물 바른 것 같고 막 오일 바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이다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느낌인데 얘는 그 광채가 마치 빛을 투과하는 어떤 텍스타일을 두른 느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 텍스처가 아주 절묘해요. 뭐라고 참 말하기가 힘드네요. 기름진 번들함이 아니에요. 기름광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주 얇고 견고한 수분 베일을 두른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얇고 견고한 수분 베일을 두른 듯한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쬐는 자외선을 그 어떤 거칠고 그 막 자극적인 자외선을 얘가 아주 부드럽게 반사하는 반사광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발라보지 않고서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텍스처가 절묘합니다. 정말 이런 게 명품이구나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바르면 압니다. 다릅니다. 심지어 저는요, 얘를 쓰는 날에는 파운데이션 양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 정도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 정도로 피부가 정돈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정돈이 됩니다. 그 효과가 꽤 중독적이에요. 얘도 대체제가 없는 느낌? 당연히 스킨케어 효과 높고요. 여러 가지 좋다고 느끼는 게 얘도 화잘먹 계열이고요. 그런 게 없어요. 막 피부가 왜 오후가 되면 막 각질 뜨고 좀 막 거칠어지고 여기 막 뽕뽕뽕뽕 뚫리고 이런 게 확실히 덜 합니다.
얘가 뭔가 제대로 프로텍팅을 해준다는 그 보호감이 좀 아주 좋아요. 향이 예술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거의 조향사가 향수처럼 거의 3단계, 그러니까 베이스, 미들, 탑 노트로 구성할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조향한 제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써보면 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걸 바르고 시작을 하면은 정말로 아로마 테라피가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향이 좋아요. 뭐 정말 나만을 위한 향이죠. 그게 뭐 향수처럼 외부로 발산되는 향이 아니라 내가 바를 때 느끼는 향인데 그 자체로 정말 약간 테라피적인 그런 효과까지 저는 느껴진다.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이게 저는 그래요. 만약에 스쿠가 아니라 뭐 끌레드 뽀보떼였다, 뭐 데코르테였다, 아니면 더 나가서 뭐 시슬리였다, 라프렐이었다 이러면은 가격이 2~3배 정도는 나갔을 것 같아요. 참 역설적이게도 이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의 제품력을 보여주는 스쿠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스킨케어 기능성 자외선 차단 제겸 스킨케어 기능성, 그거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요. 그것을 어떤 그 테마로 얘기를 함에 있어서 끝판왕을 얘기해야죠. 데코르테 앱솔루트 트리트먼트 데이크림입니다. 얘는 그냥 본질이 자외선 차단이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제로 나온 제품이 아닙니다. 아침에 얘를 바르는 이유가 밤사이에 재생시키고 뭔가 회복시킨 그 피부, 저녁 어떤 스킨케어를 아침에 나가기 전에 완벽하게 잠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특이하죠? 아침 스킨케어의 완벽한 마침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얘는 SPF 15에 PA++예요. 요것만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하죠. 그냥 집 앞에 잠깐 나갈 때 그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자외선 차단제를 이걸로만 사용하시겠다면 지금 같은 시즌에는 저는 반대입니다. 요걸로 자외선 차단을 다 하고 싶으시면 이후에 무언가를 반드시 덧바르셔야 돼요. 왜냐면 얘도 사용량이 많은 제품은 아니거든요. 얘는 일반 크림과 같은 제형이고 그냥 딱 진주할 만큼 떠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크림은 많이 바르는 크림이 아니라 정말 요만큼 바르는 크림이에요. 데코르테 AQ 이 데이크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밤사이에 아주 공들여서 회복시켜 놓은 피부의 컨디션을 낮 동안에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컨셉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매력적이죠? 네, 아주 매력적이에요. 요런 게 필요한 시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환절기라던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밤새 피부 잘 살려놨는데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피부가 망가져 있고 약간 그런 시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꽃가루 날리는 시즌, 환절기, 뭐 미세먼지 심할 때 그럴 때 좀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럴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화장 전에 잘 쓰는 모이스처라이저, 뭐 바비브라운 비타민 크림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죠. 밤사이에 공들여 회복해 놓은 그 피부를 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는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한 사람 같은데 호불호가 저는 취향이 확실할 뿐입니다.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텍스처가 예술이에요. 네, 피니쉬 끝내줘요. 데이크림인데 영양크림인데 끈적임이 1도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감동한 거예요. 이 정도 기능성에, 이 정도 영양감에, 이 정도 효능에 이렇게 산뜻하다고? 그걸 데코르테가 해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끌레드 뽀보떼 계열의 그 화잘먹 뭔가 말랑한 그 에멀전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얘는 확실히 저녁 스킨케어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특이한 발상이긴 해요. 저녁 동안 회복시켜놓은 피부를 아침에도 망가지지 않게 유지해준다. 뭐 그런 컨셉이니까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야말로 그냥 스킨케어입니다. 뭐 베이스 메이크업 아니고요. 뭐 화잘먹 뭐 어쩌고 아니고요. 그냥 스킨케어예요. 영양크림이에요. 그런데 자외선 차단도 해주고 피부 보호도 해주고 아주 산뜻하게 딱 떨어져서
화장도 잘 먹게 해주고. 네, 안 쓸 이유가 없죠. 너무 좋아해요. 저는 사실 이런 데이크림, 이런 데이크림류는 또 코세 거가 잘 맞더라고요. 저는 그런 조금의 끈적임도 싫어해서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사용감이 클레드뽀보다 데코르테가 조금 가볍거든요. 저는 그런 가벼운 사용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리치하고 막 풍부하고 영양감 있고 막 쫀쫀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레드뽀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저와 같이 막 어떤 답답함, 잔여감, 미끌거림, 막 그 융합감 막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데코르테 한번 써보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마지막은 그거죠. 네, 브라이트닝 앤 글로우입니다. 타자는 스위스 퍼펙션의 어반 UV 쉴드 무려 세로모공이 좀 커버가 됩니다. 왜 그 브랜드가 안 나오지? 그 브랜드가 나와야 되는데 피부에만 좋으면 된다? 글쎄요. 그러면 뭐 피부 좋다는 원료만 바르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 럭셔리 하이엔드 스킨케어를 좀 온전히 즐기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까는 컨텐츠를 제가 하지 않는 이유도 그겁니다. 세상에 그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네, 프랑스 거들이 그래요. 잘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잘해요? 아주 잘해요. 짜서 이렇게 펴바르면요, 이것이 바로 성공의 맛이구나. 네.